드디어 제3주제로 그 벽골제 저수지 운영 시스템의 토목공학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경남 도립거창대학의 이건희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백골제 저수지 운영 시스템의 토목공학적 고찰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당의 재원을 좀 분석을 했고요. 수문, 문비에 대한 재원을 분석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수지 운영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백골제 보존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백골제의 축제 역사를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초축 이후에 정축, 보수, 다시 정축, 인위적인 제방 파괴, 그 다음에 다시 보수하고 저수지 기능 상실, 동진수리 계량조합의 간선수로 개조,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기록으로 보면 1420년에 큰 폭으로 백골제 제당의 범람과 그 해에 수축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고 얼마 안 있어서 또 경작을 허락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1421년에 상소문에 의하면 백골제를 허리버리는 것을 금하는 그런 상소를 올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1428년도에는 이게 수재 구제 조건과 물길에 막힌 곳을 열어주는 것이 온당 한지에 대한 조정에서도 검토 지시가 있었던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69년에 백골제 수축공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1798년도에 이때는 한재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조정에서 고민을 하는 그런 문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25년과 28년은 동진수리 계량조합의 간선수로 활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축제 역사 및 기록의 시사점에 대해서 첫 번째는 백골제 하류 지역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기능과 역할 수행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둘째는 백골제의 담수로 인한 상류 지역의 침수 피해, 민원 제기가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큰 홍수 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제당의 원류나 붕괴 사고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을 토목공학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담수량 확보, 또 아울러서 홍수의 유지를 위해서 저수지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갔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연구한 초점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운영 시스템이라 그러면 좌측에 있는 그림은 일반적인 저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좌측을 보시게 되면 수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물을 계곡을 막아서 제당에 자연적으로 담수를 하게 되고, 홍수가 나게 되면 우측 이 부분에 있는 이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원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 원류 이기는 이것을 여수토라고 하고도 방수토라고도 하는데, 저것을 규모를 갖다가 어느 정도 할지는 홍수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저희들이 댐이라고 표시하는 것인데 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이라 그래서 백년빈도 홍수가 온다 그러면은 예측이 되고, 그 예측에 따라서 미리 수문을 열어서 댐의 용량을 비웁니다. 그리고 이제 백년빈도 홍수가 오면 일부는 흘려보내고 일부는 저수를 해서 목표 수위를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댐 오퍼레이팅, 저수지 운영 시스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 백골제는 저런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갔겠는가, 그런 초점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라 그러면 가장 첫 번째 것이 댐의 크러스트의 높이, 정상의 높이는 얼마만큼 되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축부터 해서 여러 번의 정축이 있었고 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시대를 어우를 수는 없기 때문에 중수비 기록에 남아있는 1415년부터
동진수리 계량조합에 있는 도면, 그 시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댐의 높이는 얼마만큼 됐는지를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다행히 김제시에서 작년에 실측 용역을 줘가지고 그 주변을 다 청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경장거부터 중심거, 장신거까지 전체 2.7km 구간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엘리베이션을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경장거 부분을 보게 되면 지방구가 8.2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8.2라는 것은 평균 해수면을 제로로 볼 때 8.2m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거는 7.5m, 그 다음에 장신거는 약 8.5m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경장거 부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경장거 수문이 이쪽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여기에 지금 바닥에 엘리베이션이 4.3원 정도 되고, 이쪽에 백골제의 크러스트가 8.2 정도 되는데, 이쪽에 지금 제네지입니다. 상류측입니다. 이쪽에 4.4원 정도 되는 약간 낮은 위치로 현재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거는 현재 여기 발굴을 한 다음에 덮여져 있는 상태로 엘리베이션 6.2오고 하류측은 4.5, 저수지 안쪽은 4.15, 뭐 이런 정도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장생거 쪽은 여기 장생거 여기 있고요. 엘리베이션이 4.5고 댐의 크러스트는 8.5 정도 됩니다. 이쪽은 이제 3.8 정도 되는, 즉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도면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여기 정읍시 태안면 낙양리에서 보에서부터 제1간선수로가 되어 있고요. 우리 백골제는 1간선수로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1925년도에 동진수리조합의 도면을 근거한 것입니다. 아까도 금성건축에서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당초의 설계도이고 이것이 변경된 설계도입니다. 여기 이제 단면도가 이번에 좋은 귀중한 자료가 나왔는데 약 25m, 250m 정도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8m씩 해서 5개 칸이니까 약 한 정확한 180m, 약 200m가 남아 있습니다. 이 단면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토목도면을 그리게 되면 그 단면에 해낭선을 그리고 계획선을 그리게 되는데, 여기 흐릿하게 써진 것들이 해낭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1925년 당시에 백골제 해낭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지금 진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 계획선이 되는데, 해낭선의 단면의 모양이 그때 당시에 백골제 단면 모양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312번 단면이 기중 잘 남아 있는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면 312번의 단면을 갖다가 치수를 넣어보면 이런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댐의 그 정상부가 약 5.8m로 되어 있고요. 좌측 끝에서 우측 끝까지는 약 한 30m 됩니다. 구배는 1대 1.6이고 1대 2.6, 1대 1.2 이런 구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류측은 4.1m 정도 높이, 상류측은 5.5 정도 되는 이런 높이로 지금 치수로 표시되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도면이 나왔었습니다만은 1925년도에 간선수로를 만들면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굴착을 해서 동측에 있는 제방으로 이슬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당초 백골제 단면의 한 반 이상은 이슬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다시 현재의 모습은 콘크리트 라이닝이 되어져서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수비의 1451년에 중수비의 기록에 의한 도면을 한번 보면 위에는 30자, 밑에는 70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이 높이는 17자로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30.3cm를 1자로 계산하면 여기가 9.1m, 21.2m, 높이는 약 5.2m 되는데, 여기 경사가 위에 폭하고 밑에 폭이 9.1과 21.2를 양쪽으로 공이 동일한 구배로
이렇게 했다라고 할 때 동일한 구배로 다르게도 합니다. 단면에 하는데 동일하다 그러면 1대 1.2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구배는 매우 급한 구배입니다. 물을 담기에는.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단면을 비교해 보면 위쪽은 중수비 기록에 의한 단면의 모습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동진수리조합의 설계 도면을 근거한 해낭도 도면에서 비교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단면의 차이가 많이 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 약 40도 정도, 밑에 거는 25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구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농어촌 기반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표준도는 1대2 정도 됩니다. 1대2에서 1대2.5인데 중수비 기록에 하면 1대1.2니까 이 1대1.2는 높이 1m일 때 옆으로 얼마나 가느냐를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서 있는 구배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당에 대한 비교 정리한 것을 보면요. 중수비 기록과 동진수리 조합 단면에 근거한 백골제의 단면 행상과 재원이 서로 상이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연구를 통해서 단면 재원 확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다만 제당의 높이는 중수비 기록 근거시 H는 5.2m, 동진수리 조합의 도면을 근거시에는 하류측 기준으로는 4.1, 상류층에는 단면이 2단으로 되어져 있는데 다 합하면 5.5m가 됩니다. 그래서 제당의 높이는 원집안의 그 엘리베이션 표교에 따라서 좌우가 됨을 감안한다 그러면 중수비 기록의 도면이나 높이나 동진수리 조합의 도면을 근거한 높이는 서로 비슷한 높이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갱장거 위치 제당 표고가 2L 8.2고 중심거 위치 제당 표고는 2L 7.5, 장생거는 8.49이므로 중수비 기록과 동진수리 조합의 도면을 근거할 때 백골제 높이는 큰 변화가 그때나 지금이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수 시인 1415년에 백골제 제당 높이는 약 한 8.44 정도로 추정을 해서 제가 댐 오퍼레이터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댐에 물이 차게 되면 제수지에 물이 차면은 물을 내려보내는 수문에 대한 재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발굴 조사가 되어 있는 보고서에서부터 발췌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갱장거가 맨 먼저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하인방석이 들어가는데 하인방석의 상단 엘리베이션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방석의 폭은 5.5m, 수문의 폭은 전부 4m로 동일하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실측한 결과는 4.2m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생거도 하인방석의 엘리베이션은 4.9m입니다. 수문 폭은 3.9로 되어져 있습니다. 약간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거는 문비는 남아있지 않고 하인방석이 잘 남아있는데 역시 하인방 폭은 5.0, 수문의 폭은 4.3, 약간 좀 느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문이 총 5개가 되어져 있는데 수역에 대한 것은 마침 시굴 조사 결과가 있어서 그것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 수원리에 이쪽에 지금 도수로 물을 모아오는 도수로고 이 수문이 수역의 수문이 여기 있다 추정하고 있고 이쪽은 방수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역가 홍수시의 저수지, 오늘날의 저수지처럼 물을 자연스럽게 원류하는 행식이라 그러면 만수위 정도의 높이 정도 물너미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조사된 이쪽에 판석이 깔려있는 높이가 엘리베이션 5.5 정도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직 그 발굴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발굴을 하면 그 부분의 판석에다가 그 위에 한 50cm 정도의 제법 큰 거석을 놓아오는 형태가 된다 그러면 한 6m 정도는 된다라고 봐질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3개 석주 수문은 도수로와 방수로가 다 판석이 깔려 있는데 여기 있는 수역은 방수로 쪽이 판석이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이 넘어갔을 때 계속적으로 쇄골이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판석이 안 깔려져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수역에 대한 재원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역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굴조사 추정치인데 도수로의 길이는 68m, 폭은 30m, 수역의 그 문비 자체의 폭은 한 15m 정도 된다고 시굴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로 길이는 120m, 폭은 30m 되어 있는데 정작 엘리베이션이 얼마 정도 추진된다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봐지고요. 도수로 바닥 표고가 2열 5.5이고 수역의 바닥 표고는 현재 미확인 상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0cm 정도 된다 그러면 물름이 큰 거석이 약 6m 정도가 만수시의 높이가 아니겠나 추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역의 시굴만 된 상태이니까 추가 발굴을 통해서 정확한 수역의 물름이 높이가 조사가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유통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유통거는 여기 이제 월성교 이쪽 부분을 조사를 해서 이 부분만 현재 시굴 조사가 되었고요. 문비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되지 않겠나라고 고지형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좀 발굴을 해서 유통거에 대한 규모를 좀 파악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수문을 분석한 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수역어는 자연 원류행입니다. 유통거도 자연 원류행으로 물이 차면은 넘어가는 행식입니다. 그래서 문비의 폭은 수역어는 15m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발굴을 해야만 알 것 같고요. 물너미의 엘리베이션이 현재 조사가 되어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지금 5.5인데 그 위에 제법 큰 돌이 놓여져 있는 행식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조사가 필요하다 보고요. 또 유통거에 대해서는 현재 조성마을 입구 정도 될 거다 하는 건데 현재 폭이라든지 또 물너미의 높이, 엘리베이션은 조사가 안 돼서 미정인 상태입니다. 나머지 장생거, 중심거, 경장은 조사가 됐는데 문비의 폭은 3.9, 4.3, 4.2 정도 됩니다. 평균 4.1m 정도 되는데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경장거의 이 석주 높이인데요. 경장거의 하인방 표고가 5.5m입니다. 남쪽에 있기 때문에 높습니다. 그리고 중심거는 5.0, 50cm 차이 납니다. 그리고 경장거는 4.9니까 60cm 차이가 나도록 되어져 있다. 이게 약간 좀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운영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댐 운영 시스템은 계획 홍수량, 또 댐의 저수량, 댐으로부터 유입되는 수량, 측정치 및 기상예보 등을 종합해서 수문을 통한 방류량을 조절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당시에 기술적 한계로 상당한 이 수문 오퍼레이팅에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만약 백골제가 만수의 상태에서 큰 비가 왔다면 수문 개방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수역어와 유통거로 자연 원류시킴으로써 홍수량 방류가 가능했을까 하는 겁니다. 또 그게 아니라 그러면 경장거, 중심거, 수역어를 포함한 모든 수문을 개방해가지고 홍수량을 방류하는 운영 시스템을 가져갔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홍수가 도달하기 전에 저류 용량을 증거시키기 위해 사전에 방류까지 하는 오늘날의 댐 오퍼레이팅하고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겠는가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여기 지금 경장거, 중심거는 조사된 거고 지금 수역어는 폭만 지금 15m 정도 된다라고 추정되어 있었고 엘리베이션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 유통거는 폭도 모르는데 수역어 정도였을 거라고 가정하면 이런 문비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백골제 만수위를 6m로 보고요. 백골제 홍수위가 7m 정도 된다 그러면 1m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위가 올라가야만 물이 넘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1m 수위는 본 것입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6m로 있다가 홍수가 오면 7m로 수위가 올라가는 것이어서 원류 수심은 1m가 된다. 그런 뜻으로 이 그림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m가 수위가 그려져 있고요. 아래쪽 이런 것들은 지금 장생거, 중심거, 갱장거의 하인방석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역어와 유통거에 대한 추정치 엘리베이션은 6m로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홍수가 배제가 가능했는가 검토해 볼 것인데, 현재 동진강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의 동진강의 지류가 원팽천입니다. 원팽천에 우리 백골제 위치에 홍수량이 780cm에서 초당 780톤이 맥시멈 들어올 때는 온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수역어와 유통거 하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수역어 폭이 10m고 원류 수심이 1m입니다. 여기 유랑 계수는 물이 잘 흘러가도록 되는 조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약간 당연히 계수입니다. 그래서 평균 2로 봤습니다. 그래하면 수역으로 수위 1m를 유지했을 때 나갈 수 있는 물이 3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주 수문 한 개당을 생각해 보면 석주 수문 한 개당은 20 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까 문비 석주 수문 3개는 그대로 닫아놓고 홍수가 왔을 때 유통거와 수역으로만 방류한다 그러면 수문 2개로 원류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때 30cm 곱하기 2하면 60밖에 나가지 않는데 이게 50년 빈도의 홍수가 780이나 되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수가 된 상태에서 홍수가 와버리면 원류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통거가 훨씬 더 컸을 것이다. 혹은 수요가 훨씬 더 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거도 수요거 유통을 다 열고 수문 3개도 다 개방했다. 라고 했을 때 나갈 수 있는 물은 1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문을 다 개방해도 50년 빈도 홍수가 와버리면 원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날처럼 홍수가 크게 온다 그러면 그 전에 댐의 문을 열어가지고 수위를 낮춰가지고 저류 용량을 확 키웠다가 받아내는 이런 길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저 상류측에서 지금 홍수가 와가지고 수위가 얼마만큼 내려갑니다 하는 홍수 예공부 시스템을 그때 당시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다. 과연 이제 그렇게 했겠는가 하는 이제 의문이 들고 또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고찰입니다. 백골제가 오늘날의 저수지와 같이 만수위를 유지한 상태로 홍수가 발생하여 수역어와 유통거로 유입 홍수란 전량을 안전하게 방류하는 저수지 운영 시스템이라면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수역어 유통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수역어 유통거에 대한 추가 발굴 조사를 통해서 그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백골제가 우기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댐과 같이 홍수량을 예측하고 홍수가 도달하기 전에 저수지를 비워서 홍수 도달 시 일부는 저수지에 저류하고 일부는 수문을 통해서 방류하는 저수지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백골제 지역의 수문학적 분석, 그 다음에 백골제의 저수 용량의 분석, 댐 오퍼레이팅 분석 등을 통한 토목공학적 연구가 있어야만 규명이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백골제가 건기에 11일이나 3월쯤으로 한다 그러면 건기에 저류하였다가 우기 전에 하루에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버리고 우기에는 저류하지 않은 운영 시스템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연 이 건기의 원팽천의 유입 수량이 과연 하루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만큼 양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분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1월이나 10월에 가서
이 비를 잡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수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만수를 만들었는데 그 위에 또 큰 비가 와버렸어요. 그러면 홍수가 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역시 고민스러울 일을 생각하고요. 3월 달에 우기가 오기 전에 물을 방류해가지고 하루치게 농경지에 물을 먼저 공급한 다음에 수문을 다 열어가지고 비워버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3월 달 할지 4월 달 할지 4월 달쯤 할라 했는데 3월 달 말에 큰 비가 와버리면 또 원류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역시 오퍼레이팅에 상당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용수로 철근의 백골제 제당의 복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라는 제목으로 적었는데요. 백골제 제당의 동측부 절반 이상이 절토되어 간선수로의 성토제로 이슬된 상태고, 백골제 유지조사 및 정밀 실적조사 등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규용되었지만 백골제 제수지 운영 측면에서는 아직도 연구나 규명돼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백골제의 단면 행상과 재원 이런 것들도 중수 기록하고 동진 수리조합의 도움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따라서 용수를 당장 철거하고 현재까지 연구 결과만으로 백골제 제당을 복원하는 것은 실체가 규명되지도 않은 문화재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백골제 방안인데, 현재 백골제 대당의 콘크리트 용수로는 존치한 상태에서 그 상부에 한 1m 정도 성토를 해서 연골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하고, 이 경우에 누수되는 부분의 방수 공사도 성토층 1m 내수리 가능하고 절개해서 추가 발굴하는 것도 병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향후 모든 발굴 조사와 연구 분석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 보는데, 완료된 후에는 백골제 재단과 이슬 간선수로 사이에는 공간에는 약 엘리베이션 5.5 정도 되는 수위까지 담수를 해서 수생식물 생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백골제의 제수지 기능도 살리고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을 일정 수위까지 담수하는 게 어떻겠나는 게 제 안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나머지 결론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관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발표자 선생님들의 발표의 열기가 뜨거워서 시간이 조금씩 유예되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